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시퀀스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퀀스를 제대로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제 보디빌딩 운동을 적용하고 할 때는 어떤 훈련 원칙이나 어떤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루트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필요한 어떤 부분을 바로 캐치를 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의 자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검색어나 이런 것들 봐도 필라테스 시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고, 또 인스타그램 프로필명이나 이런 거 보면 시퀀스 누구 선생님, 시퀀스 뭐 누구 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대부분 많은 강사들이 시퀀스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구독제 형태로 해서 시퀀스를 배우는 그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뭐 6가지 원리 중에 뭐 호흡이랑 뭐 정확성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호흡이 정확하면 움직임의 정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기계적으로 그 6가지 항목을 다 나눠 놓으니까 이 동작의 이 원리 중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 체크를 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혼란스럽게 이런 그 6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몰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단 한 가지의 원리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테스에서는 이제 플로우라는 단어가 동작과 동작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플로우를 몰입이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똑같은 플로우를 쓰지만 몰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운동 형태가 고객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몸을 보고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고객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보 강사일수록 전날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하죠. 주변 동료 강사나 아니면 원장님들한테 물어서 이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시키면 되겠냐, 어떤 시퀀스를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어떤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짜놓은 어떤 시퀀스가 과연 그 다음날 고객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시퀀스를 배웁니다. 뭐 유튜브나 뭐 어떤 강사들을 통해서나 시퀀스를 배우죠. 직접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그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내가 좋았던 시퀀스, 그리고 또 어떤 고객에게 굉장히 좀 좋았던 시퀀스를 똑같이 또 다른 고객에게 또 시키거든요. 동일한 시퀀스를 또 시킵니다. 그 같은 시퀀스로 해도 고객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몸에 그 똑같은 시퀀스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틀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억지로 구겨 넣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퀀스에 억지로 고객을 구겨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붕어빵이나 뭐 호두과자 이런 거 보면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안에 이제 밀가루 반죽 넣고 구우면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있는 어떤 실수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애초에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어떤 좋아 보이는 시퀀스를 구성을 해서 어떤 고객이 와도 그 똑같은 시퀀스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 또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 제 심리가 어땠냐면 좀 귀찮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고객의 몸을 어떻게 운동을 시켜줄지 막 고민을 하는데 고객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그런 수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좀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떤 시퀀스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적용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좀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물론 준비를 잘 한 거겠지만 시퀀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 몸에 억지로 맞지도 않는 어떤 운동들을 무리하게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시퀀스의 어떤 순서라고 하면은 일어서서 동작을 수행해서 눕거나 누웠으면 다시 서서 일어나는 형태로 동작이 연결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번은 일어서서 했다가 또 누워서 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옆으로 돌렸다가 동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고객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운동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동작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라라는 거. 그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데 시퀀스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뭐 이래요. 앉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다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동작들을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프닐링이나 댄딩 자세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간 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퀀스를 많이 구성을 하더라고요. 리포머에서 엉덩이를 자극한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1번 동작을 하다가 동작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죠. 고개를 돌린다든지 팔을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강도를 서서히 이제 높여갑니다. 필라테스 자체는 중량을 추가해서 강도를 올리는
소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거고, 조절한다는 소리는 고객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어떤 우리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변수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 쉽죠. 이거 익숙해지거든요, 금방. 그래서 잘 못하던 사람도 금방 잘하게 되는데,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변수를 줍니다. 변형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강도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각에 계속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필라테스에서 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떤 중량 운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감각에서도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는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필라테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무조건 뭐 어떤 순서에 딱 틀에 박혀서 뭐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고객이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동작을 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꼭 무조건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제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흐름은 동작 자체의 어떤 흐름보다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막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 싫은 친구들 있죠. 아, 이제 얘랑 손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간이 안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그 시간에 몰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몰입을 했던 그 순간, 그 대화를 할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거든요. 운동을 하러 왔는 그 순간 자체가 이제 몰입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1번부터 뭐 20까지 동작을 끊임없이 연속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몰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동작을 하는 와중에 고객이 뭔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시퀀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키죠. 뭔가 이제 불편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음 동작으로 가는 겁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이 많은 강사분이 저한테 이제 운동을 배우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도 경력도 꽤 되고 클래식 필라테스를 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그런 식으로 연속된 어떤 동작들로 시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성향의 어떤 차이가 있고 필라테스 어떤 협회마다 어떤 지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협회의 교육들 따라서 하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혼자 운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운동을 시켜주는 사람은 고객이거든요. 고객은 내가 지금 오늘 1번부터 30번까지 동작을 연결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는가, 그 시간이 기다려졌는가, 오늘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운동을 했는가, 그걸 더 만족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밖에서 너무 좀 지쳐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시선이 외부로 계속 확장된단 말이에요. 필라테스를 하러 왔는 그 순간에는 내 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명상의 효과가 그런 거랑 같습니다. 내 몸의 어떤 감각들을 인식시키면서 현재 우리 몸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단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에서도 호흡의 공간을 인식을 해본다든지 나의 작은 움직임을 느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템포를 느리게 천천히 내 몸을 조절하려고 했을 때 모든 어떤 시선은 내 몸 자체로 갑니다. 내 몸에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선이 가기 때문에 내 몸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몸의 어떤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일어나면 또 급하게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한다든지, 또 오늘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계속 나를 괴롭힌 어떤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잠을 자고 휴식하려고 해도 몸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필라테스를 제대로 하면 고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잠 온다, 뭐 나른하다, 여기서 좀 더 자고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고요. 외부적인 어떤 감각들을 다 배제시키고 오로지 내 몸에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필라테스의 어떤 효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순서에 맞게끔 한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온전히 50분이라는 시간을 몰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프로그램에서 실패를 했는 겁니다. 대부분 뭐 제가 시퀀스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시퀀스를 준비 안 하면 그러면 뭘 하란 소리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시퀀스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 고객에게 뭔가 증명받고 싶으니까요. 당일날 그 고객이 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어가지고 막 쩔뚝쩔뚝 절면서 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시퀀스를 그날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그날 고객에게 뭘 시킬 건가요? 완전히 이 사람은 내가 준비했던 어떤 움직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연애가 됐는데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극단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의 몸은 매일매일 변해요. 오늘 아침의 몸이랑 저녁의 몸이랑 또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를 보거든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측정을 합니다.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거의 저랑 오래 하신 분들 10년 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10년 내내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향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비슷한 어떤 경향을 띠는 경우는 있지만은 매일매일 이 사람은 변화된 움직임을 갖고 나를 만나러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 전날 고객의 움직임을 보지도 않고 이걸 준비를 해서 시키냐 이 말인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계속해서 우리 움직임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탐구하지 않고 왜 고지고대로 정해진 어떤 시퀀스를 적용을 하느냐 이거죠. 보통은 이제 정해진 시퀀스를 구성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회원님은 허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측정했을 때의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시퀀스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맞는지 오늘 움직임이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측정했던 걸 바탕으로 오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보고 그날 바로 즉흥적으로 운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퀀스나 프로그램을 안 짜본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제 보디빌딩 운동을 적용하고 할 때는 어떤 훈련 원칙이나 어떤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루트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필요한 어떤 부분을 바로 캐치를 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의 자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자 과정에서 테스트를 볼 때도 고객 유형을 줘요. 이러한 스타일의 어떤 고객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 고객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그 사람이 오늘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한 뒤에 그런 움직임들이 개선되게끔 하는 게 그날의 어떤 테스트 과정이 되겠죠. 애초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보자이기 때문에 필라테스 시퀀스를 미리 이제 구성을 하고 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숙련된 사람의 그날 고객의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맞지도 않는 뭔가 틀을 억지로 작성을 해서 그 고객이 지금 필요한 동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꼭 그 동작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죠. 시퀀스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을 직접 해보는 이유도 이런 동작 다음에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내 몸을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리듬 있게끔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는 거죠. 그 느낌을 내가 많이 느껴봤으면 고객의 움직임을 볼 때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캐치해서 그날 필요한 움직임들을 고객에게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느끼고 내가 많이 활용해 봐야만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외워가지고 고객에게 적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당장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최대한 열심히 그 고객을 위해서 움직임을 구성을 하고 그날 어떤 움직임이 변한 게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묻냐면 오늘 몸 컨디션 괜찮은지, 저번에 운동하고 나서 불편한 게 없었는지, 오늘 혹시 어떤 몸에 불편함을 느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저번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어떤 게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보통은 미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키잖아요. 저는 반대로 프로그램을 전혀 구성하지 않고 운동을 그날 시키고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 내가 이걸 왜 시켰는지 다음에는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시킬 거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미리 이제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왔을 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또 뭐가 변했는지 뭐가 또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거지 뭔가 예측하는 것처럼 막 미리 구성해서 끼워 맞추거나 이런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험하고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시작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그때는 트레이너마다 그룹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필라테스나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지금처럼 이런 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될지 전혀 저도 감이 없었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 유선 TV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연예인 한은정 님이 하는 코어 인 바디라는 다이어트 겸 필라테스 운동 같은 그런 비디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영상이 아마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하는 모든 멘트를 다 적었어요. 다 적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다 적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암기해가지고 연습을 했는 거죠. 초보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에게 운동을 적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고객들은 제가 초보 강사인지 초보 트레이너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이제 잘 한다고 생각을 했고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첫날 이제 운동 지도했는 날부터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운동 너무 잘 알려준다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았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티가 전혀 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식으로 연습이 정말 많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초보 티가 안 나고 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 트레이너를 하기 이전에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계속 시켰습니다. 꼭 이제 주변에 운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막 운동 의지는 없고 막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을 억지로 꼬셔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이제 해서 정말 열심히 알려줬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지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이제 편하게끔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뭔가 지도자 과정 따고 대충 뭐 그냥 친구들 몇 명한테만 시켜보고 뭐 이렇게 바로 일을 하러 가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최소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 최소한 20개의 어떤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20명의 어떤 고객 대상자들을 몸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뭔가 지도를 할 때 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최소 6개월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요즘은 바로 그냥 투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죠. 첫 수업인데 뭐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응원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고객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미리 만들 준비를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준비를 했다면 응원해 줄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아놓고 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객에게 운동을 지도하면 고객이 당연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뭐 시퀀스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잘하는 분의 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직접 대본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이걸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식이 정말 베스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한은정이라는 분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거기에 얼마나 인재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멘트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제작자들의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우리 방식대로 변화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득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완전 그 자기 의견 없이 완전 뺏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형태나 틀은 수많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필터링 해놓은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 뼈대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첨가해 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방식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한 방식이었고 저도 어떻게 보니까 좋은 방식을 우연히 잘 찾은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라면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벤치마킹 하고 싶은 필라테스 강사들의 영상을 한 5개 정도를 선정하세요. 그걸 어떤 동작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적으세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훌륭한 어떤 강사분이 있으면 수업 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해서 계속 보세요. 보면서 대본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말해보는 연습 하셔야 되고 또 직접 해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요 여러분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반복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굉장히 실력자처럼 말하고 있고 티칭하는 연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런 연습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린 이 3가지 있죠. 시퀀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이 말을 교육생들에게 말하거든요. 정해진 동작에 고객을 꾸겨 넣기만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고객 몸을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불안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지 그것밖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런 꿀팁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배속 교정운동이라는 걸 만들었죠. 6가지 운동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6가지 메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6가지 패턴 중에 몇 가지를 활용하면 고객의 몸이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15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증명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무료로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링크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정말 진실성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껏 필라테스 강사로서 듣지 못했던 그런 뼈 때리는 말들을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많이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변화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돕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